교통사고 조사 재연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충격력의 방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충격에 의한 탑승자의 거동과 보행자의 충돌 거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승자의 거동입니다. 차량 충돌에서요, 탑승자의 운동은요,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요, 충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충돌로 차량이 갑자기 멈추게 되거나 회전 시 탑승자의 이동 방향은요, 탑승자는요, 충돌 전 이동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먼저 정면 완전 충돌일 경우에요. 무게중심으로 작용하는 정면 완전 충돌의 경우 차량은 회전하지 않죠. 그리고 갑작스러운 감속 또는 정지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완전 정면 충돌인 경우입니다. 이럴 때 탑승자는요,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요, 충돌 전 차량의 운동 방향인 정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충격력의 방향이죠. 그러면 그 충격력의 반대 방향인 전면으로 이동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충격력의 방향은 차량이 앞에서 뒤쪽으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탑승자는요, 운동 전 진행 방향인 앞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측면 충돌입니다. 차량이 측면으로 충돌당하면요, 탑승자는 충격력 작용 방향의 정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그림처럼요, 충격력의 방향은요,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흐릅니다. 그러면은요, 탑승자는요, 우측 전면 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다음에 후면 충돌입니다. 추돌당할 때죠. 후면 충돌입니다. 그래서 차량은요, 충격력의 방향으로요, 갑자기 앞쪽으로 가속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탑승자는요, 원래 움직이던 속도보다 더 차량이 빨라지기 때문에요, 몸은 뒤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즉, 탑승자는요, 충격력의 반대 방향인 뒤쪽으로 운동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후면 추돌 시 헤드레스트가 없는 경우에요, 목이 갑작스레 뒤로 젖혀지면서요, 경추부에 손상을 입을 수가 있겠죠. 즉, 편타 손상이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평상시의 모습이고요. 추돌 당했을 때 목의 움직임을 헤드레스트가 잡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헤드레스트가 없을 경우에는요, 목은 뒤로 과도하게 꺾이면서요, 경추부에 손상을 입을 수가 있겠죠. 다음은 편심 충돌 시입니다. 대부분의 사고는요, 무게중심을 향하는 충격력보다는요, 그렇지 않은 편심 충격력 작용이 일반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편심 충격력 작용 시요, 차량은요, 속도의 변화와 함께 회전한다고 했습니다. 차량의 정면 좌측, 즉 무게중심 좌측이죠. 이쪽에 충격력을 받았을 경우에요, 차량과 탑승자의 움직임입니다. 이렇게 좌측의 충격력의 방향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면 차량은요, 회전하게 되겠죠. 그러면서요, 운전자는요, 진행 방향 앞쪽과 충격력이 전달된 좌측 방향 앞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이 그림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량은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탑승자는요, 충격력과 회전 반대 방향인 차량 좌측 앞쪽으로 운동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무게와 속도가 같은 두 차량이요, 대칭으로 충돌한 경우에요. 그러면 충돌 후요, 두 차량은 각각 대칭적으로 회전하겠죠. 그리고 각각의 운전자 운동은요, 전혀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운전자의 위치는 꼭 대칭만은 아닙니다. 두 차량의 운전자 모두 앞쪽으로 이동하죠. 그리고 차량의 회전으로 우측 또는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그림처럼 대칭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럴 경우에요, 이 좌측의 차량은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겠고요. 이 우측의 차량은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겠죠. 그러면서요, 이 좌측의 탑승자는요, 전면 우측으로 이동하고요. 이 우측의 탑승자는요, 전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탑승자의 차외 이탈 부분입니다.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돌로 인한 반작용으로요, 탑승자 모두 또는 일부가 차량 밖으로 이탈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차량 밖으로 이탈을 한 탑승자는요, 다른 차량에 의해서 역가될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보행자 충돌 거동입니다. 정면 충돌 시 보행자의 운동은 5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유형 모두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시험에서도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랩 경로입니다. 랩 트레젝토리고요. 시험에 영어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영어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랩이라는 것 자체가 주방에 쓰는 랩 있죠. 그 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감싸는 걸 더 랩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보행자의 충격 지점이요, 보행자의 무게중심 아래인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요, 보행자는요, 자동차 방향으로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후두부 있죠. 후두부에 보행자의 상체가 접촉합니다. 즉, 사람의 상체가 후두부를 이렇게 감싸 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의 속도와 같은 속도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운전자는 차량을 감속하겠죠. 그러면 이 보행자는요,
차량이 앞쪽으로 떨어지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던져진 경로입니다. 포워드 프로젝션입니다. 포워드하는 것이 앞이고요. 프로젝션은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충격 지점이요. 보행자의 무게중심보다 높은 경우입니다. 즉 어린이 충돌이라든지요. 또 버스 등 앞면이 평평한 차량과의 보행자 충돌 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행자는요. 차의 전방 앞부분으로 바로 튕겨나가겠죠. 그리고 튕겨나가 떨어져 전도된 후에요. 도로 위를요. 미끄러지고 최종 정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량의 속도가 충분히 감속되지 않으면요. 이 차량이 인체를 역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다음에 펜더볼트입니다. 펜더는 차량의 옆부분이죠. 그래서 보행자가 차량의 전면, 양쪽 모서리 부분에 충돌한 후에요. 차량의 펜더 쪽으로 넘어져 차량의 옆부분 또는 후방 측면에 전도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지붕넘기입니다. 누프볼트입니다. 차량은 비교적 높은 속도고요. 그리고 충격 지점이요. 보행자의 무게중심보다 낮을 때, 즉 보행자의 무게중심이 높을 때는요. 보행자는요. 범퍼 등과 1차 충돌한 후에요. 앞유리 또는 지붕과 2차 충돌하고요. 후방이나 후방 측면으로 넘어가는 형태를 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중돌기 서머솔트입니다. 가장 낮은 유형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요. 또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차량의 속도는 빠르고요. 충돌 지점이요. 보행자 중심 높이보다 낮을 때 그런 상태의 충돌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차량하고 보행자가 충돌 후에요. 보행자는 공중으로 붕 뜹니다. 그리고 공중 회전을 하죠. 그리고 차량은요. 빠른 속도로 지나갔어요. 보행자가 차량 후방으로 넘어가는 형태가 공중돌기 썸머솔트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